안녕하세요. 올덴리뷰 김민준입니다. 블랙박스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영상으로 촬영하는 장비로 그 영상 하나로 과실 비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분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아주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블랙박스들을 살펴보면 WDR 역광 보정, HDR 기능, 나이트 비전, 타임랩스 등등 정말 많은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기능들의 용어 자체가 어렵고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능이 적용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구입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좋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지만 활용을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려운 블랙박스 기능들에 대한 보다 쉬운 설명과 함께 실제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비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영상을 튜닝해서 야간 화질을 밝게 해주는 기능으로 요즘 나오는 거의 모든 블랙박스에 탑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나비 QXD 7000 블랙박스 영상으로 위쪽 영상이 나이트 비전을 끈 블랙박스 영상이고 아래쪽 영상이 나이트 비전이 켜진 영상입니다. 같은 블랙박스로 같은 장소를 촬영한 영상인데 두 영상 밝기 차이가 좀 나죠? 나이트 비전이 활성화되면 확실히 영상이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 비전은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려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나 표지판 등의 각종 교통시설물이 보다 명확히 잘 보이게 하는 작동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도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햇빛이 잘 안 드는 어두운 부분도 보다 밝게 촬영이 됩니다. 단 어두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밝게 하다 보니 영상 선명도가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고 주간 영상이 평소보다 밝게 찍히고 영상 전체에 안개가 낀 것 같이 뿌옇게 보이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 비전 기능은 대부분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옵션 메뉴에 들어가서 따로 켜주거나 꺼져야 하는 부가 기능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이트 비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메뉴 설정에 들어가셔서 꼭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나이트 비전의 업그레이드 버전격인 오토 나이트 비전으로 별도의 번거로운 설정 없이 외부의 빛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블랙박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R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의 줄임말로 밝은 영상과 어두운 영상 두 개를 합쳐서 가장 잘 보이는 영상으로 튜닝을 한 후 하나의 완성된 영상으로 내보내는 기술이 바로 HDR 기술이라고 합니다. 특히 블랙박스에서 이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야간에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해 하얗게 번져 잘 안 보이던 번호판을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기술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HDR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제품은 HDR 기능이 탑재된 루카스 H939 블랙박스와 HDR 기능이 없는 루카스 VR935 플러스 블랙박스입니다. 두 제품 다 영상 화질은 FHD입니다. 우선 HDR 기능이 없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차 번호판은 물론 옆 자동차도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사되어서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DR 기능이 있는 루카스 H939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앞차는 물론 옆에 자동차 번호판 모두 식별이 가능합니다. 비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두 영상을 비교해 보니까 대단하죠? 오토바이 번호판은 어떨까요? 역시나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해 번호판이 아예 안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길거리 상가 간판들도 불빛으로 번져서 아무것도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HDR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는 어떨까요? 네, 오토바이 번호판 확실히 잘 보이고요. 안 보이던 길거리 간판들도 확실히 잘 보이죠? 네, 아주 잘 보입니다. 일반 블랙박스들은 밤거리 간판 불빛들이 대부분 번져서 글씨가 잘 안 보이죠? 하지만 HDR 기능이 탑재된 블랙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간판 글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 터널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일반 블랙박스들은 역광이나 조도 차이 때문에 거의 잘 안 보이지만 HDR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들은 터널 밖의 모습도 눈부심 없이 잘 보입니다. 이 HDR 기능도 대부분의 블랙박스들이 설정에서 버튼을 눌러 활성화를 꼭 시켜줘야 작동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블랙박스 리뷰를 보신 분들이라면 블랙박스의 이미지 센서 중 특히 소니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지 센서란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로 보여주는 반도체로, 그 중에서도 이 소니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는 스타와 비전의 합성어로 밤하늘에 희미한 별빛 같은 미약한 불빛만 있어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나 저조도 환경에서 놀랍도록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블랙박스들이 소니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니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가 있고 없고 차이를 저희가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은 야간 영상이 아니라 주간 후방 영상인데요. 자동차 뒷유리에는 썬팅의 농도를 아주 진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통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영상은 어둡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후방 카메라에 이 소니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으면 그 차이를 아주 많이 체감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실험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어떠세요?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후방 카메라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에 이 소니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만 탑재가 되어 있어도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녹화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를 선택할 때 전방은 물론 후방까지 소니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블랙박스를 알아볼 때 스펙이나 제품 사양을 살펴보면 전 후방 화질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꼭 초당 녹화할 수 있는 영상의 프레임 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블랙박스는 30프레임이지만 최근에 많은 분들이 6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블랙박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0프레임과 60프레임 블랙박스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0프레임 영상은 1초에 30장의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 60프레임 영상은 1초에 60장의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1초에 찍을 수 있는 사진이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60프레임 영상이 보다 더 부드러운 영상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60프레임 블랙박스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30프레임 대비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번호판 식별에 있어서 60프레임 블랙박스가 보다 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마주오는 차량들의 번호판 식별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른 속도가 아닌 비교적 낮은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30프레임 블랙박스는 번호판 확인이 힘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60프레임으로 설정한 루카스 H939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마주오는 자동차의 번호판 식별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어떤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0프레임 블랙박스 영상 먼저 살펴보시면 번호판 식별이 아예 불가능하죠. 반면 60프레임 블랙박스는 번호판 중에서 앞에 글자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숫자는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30프레임과 비교하면 차 윤곽도 더 뚜렷하고 엠블럼도 보다 잘 보이기 때문에 차량 종류 파악도 훨씬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30프레임의 블랙박스들은 보시는 것처럼 마주오는 자동차들의 번호판 식별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터널 안처럼 조도가 낮은 곳에서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차이가 많이 나죠? 30프레임 블랙박스는 번호판은 물론 시내버스 번호, 운수회사 상호, 광고판 내용 등등 제대로 보이는 것이 거의 없는 반면 60프레임의 루카스 H939 블랙박스 영상은 번호판, 시내버스 번호, 운수회사 상호, 광고판 내용 등등 모든 것이 다 식별이 가능합니다. 30프레임과 60프레임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뺑소니 사고와 같은 경우
빠르게 도망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번호판 식별에 있어서 30프레임 블랙박스보다 더욱 유리하겠죠. 일정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할 경우 30프레임의 블랙박스가 60프레임 블랙박스에 비해 모션 블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번호판 식별이 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60프레임 블랙박스는 1초에 2배 많은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모션 블러도 줄어들고 번호판 식별하는데 보다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션 블러라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상을 캡처했을 때 보시는 이미지처럼 흔들리게 나온 사진과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션 블러가 심할수록 번호판 식별이 당연히 힘들겠죠. 60프레임 블랙박스는 이런 모션 블러가 30프레임 블랙박스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니까 당연히 번호판 식별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용어가 하나 나오죠. 바로 초저전력 블랙박스란 단어입니다. 도대체 초저전력 블랙박스가 뭐야? 하시면서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초전력 블랙박스를 설명해드리면 기존 블랙박스들 대비 소모 전력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자동차 배터리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차 녹화 시 오랜 시간 동안 블랙박스 녹화가 가능하도록 하게 만든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블랙박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초저전력 기능은 주차 시 녹화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모드 설정에 들어가셔서 꼭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블랙박스들의 주차 모드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모션 감지, 타임랩스, 그리고 초저전력 이렇게 세 가지 주차 모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드 중에서 초저전력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면 소모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내 차의 배터리를 지키고 더 길어진 녹화 시간으로 안정적인 주차 녹화를 제공합니다. 일반 블랙박스에 비해 훨씬 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차 녹화가 가능해진다는 점이죠. 즉 충격전에는 블랙박스가 아주 낮은 소비 전력으로만 거의 잠을 자고 있다가 충격 발생 시 녹화가 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배터리 소모가 가장 적으며 메모리 용량도 가장 적게 차지하지만 단점으로는 사고 발생 시점 이후부터 20초간 영상만 저장하게 되고 사고 전 영상은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전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미세한 충격에는 반응을 하지 못해서 촬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고 가끔 사용해 주차를 오랫동안 해놓는 분들이나 전기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초저전력 블랙박스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차는 소중하니까요. 지금까지 블랙박스 여러 기능들을 실제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각 기능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해드린 기능들의 대부분은 메뉴 설정에서 꼭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작동하는 기능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설정을 안 하고 사용하게 되면 비싼 돈 주고 산 블랙박스의 다양하고 좋은 기능들을 써보지도 못하고 운행 중 사고가 나서야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블랙박스의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블랙박스를 구입하시고 나서 장착 후 꼭 한 번씩 메뉴 설정에 들어가셔서 내 블랙박스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신의 운전 습관이나 상황들을 파악한 후 필요한 기능들을 꼭 활성화시키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덴 리뷰 김인준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